쉐어하는 거. 이런 식으로 쓰는데 TCP는 이제 철시간에 소켓 프로그램 때 일장에서 배웠듯이 자, 문을 다 따로 만드는 거죠. 연결을 다 따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특정 포트로 이제 리스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연결을 이제 시도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TCP 데몬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포트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보낼 때 이제 뭐 80 포트가 HTTP 포트예요. HTTP 포트. 그래서 80 포트로 이제 던져주고 이제 요 소스 포트를 이제 5하나 57 이렇게 보내주면 여기서는 이제 뭐 그쵸, 그쵸. 그래서 9하나 57로 던져주고 여기서는 해당 이제 9하나 57에 대해서 이제 포트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 커넥션으로 이제 지금 소스는 이제 80에 9하나 57 해서 이렇게 지금 TCP 커넥션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코에서는 기준이 요 커넥션의 기준이 이제 요 IP 어드레스 A와 B 여기 뭐 B죠. IP 어드레스 A, B 그리고 포트 8 A, B, A의 포트 9157이랑 B의 포트 80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튜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 지금 P3랑 P4에 대한 커넥션을 빌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이언트 2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P2, P3. 여기서도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고 여기서도 커넥션을 이렇게 딱 그래서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다 이래서 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패킷 로스가 저 세그먼트 로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로 모드 방식으로 전송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커넥션이 필요가 없다. 커넥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용도는 이제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이제 멀티미디어는 사실상 UDP가 아니라 TCP로 지금 되고 있어요. HTTP 기반으로.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텔레컨퍼런스나 뭐 이런 인터넷 컨퍼런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그런 거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RTP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UDP 기반으로 조작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 자체는 자체 내에 이제 그 에러 복구라던가 그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프레임을 보강해주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뭐 비디오 데이터가 30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서 뭐 중간에 한두 프레임 없어진다고 해도 전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UDP 프로토콜로 보내는 거를 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DNS나 SNMP, 뭐 DHCP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UDP 씁니다.
그래서 이제 UDP를 요즘에 이제 또다시 쓰는 이유는 TCP가 이게 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컨제스션 컨트롤 앞에서 좀 잠깐 얘기했던 혼잡 제어 알고리즘 자체가 TCP 성능을 좀 많이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이제 IT 회사들이 UDP 기반의 그 릴라이어블한 프로토콜, 전송 프로토콜을 자기들이 새롭게 디자인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이제 이 릴라이어빌리티, TCP가 가지고 있는 일부 기능들을 좀 추가해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또 그리고 이제 뭐 특정한 에러 리커버리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위에 이제 뭐 요런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게 또 추세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UDP 프로토콜의 포맷을 보면은 앞에 있던 포트 정보 뒤에 길이하고 길이죠. 그리고 책성, 이제 이게 실제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책성 필드가 들어갑니다. 자, 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러를 복구한다기보다는 에러 자체가 있는지를 디텍션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 쪽에서 책성을 생성을 해서 보내면 리시버 쪽에서 이제 책성을 계산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이제 책성 방법으로 보면 이제 그 뭐 비트를 이제 그 출입한 거 내용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책성을 이런 식으로 쭉 보내면 자 우리가 이제 어, 썸과 이 원래 있는 데이터가 16비트인데 이게 데이터예요. 16비트인데 이제 이 썸과 데이터를 갖다가 쭉 이제 16비트를 갖다 썸했을 때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뭐 소위 말해서 뭐 엔드 한 거죠. 그죠? 라운드 어라운드를 메고 라운드를 밑으로 집어넣구나. 네, 그래서 이제 썸을 한 거를 이렇게 쭉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익스클루시브 OR을 이렇게 책성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책성 16비트가 이제 데이터에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밑에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와 책성을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1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1이 되면은 에러가 없는데 중간에 0이 하나 나왔다. 이제 뭔가 에러 빛이 발생한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같이 이제 그 채널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나마 이제 뭐 파이버 옵틱 있으면 좀 저항이 적고 간섭이 이제 적지 않겠냐. 그래도 결국은 이제 에러라는 건 항상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뭐 열에 의한 어떤 노이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비트 플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에러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앞에서 말했듯이 멀티미디어 하지만 이제 뭐 여기 있는 뭐 어떤 파일을 전송한다던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뭐 비트가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뭐 부분적으로 보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이제 뭐 파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뭐 이런 파이낸셜 데이터다. 그러면 한 비트 가지고도 굉장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꼭 이 신뢰적인 이제 그 통신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OSI 7 레이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릴라이어블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어디 있냐? 기본적으로 L3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이제 배우긴 했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기에 이제 TCP가 있는 L4에 있다고 이제 주로 이제 첫 시간에 소켓 프로그램 때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은 이제 그 외에도 링크 물리 계층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상의 세션 계층에도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뢰적 전송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할 건가? 라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통신 채널 자체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주고받는데 릴라이어블한 메커니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메커니즘이 필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냈을 때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모든 채널에 에러가 있으니까 보내게 되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리시버 쪽에서 이제 해당 그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아, 이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에러에 대한 저기 보고를 갖다가 아,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크나 뭐 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송신자 샌더한테 알려줄 수가 있을 텐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잘 받았다, 오케이다 라는 피드백이 될 거고 넥이라면은 이제 네거티브 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있다, 반대죠. not okay입니다. 네, 이렇게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내서 동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샌더에서는 두 개의 스테이트에서 트랜지션이 발생하면서 동작할 수 있을 텐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그 세그먼트가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송신을 한다, 그죠? 송신을 하고, 그러면 리시버에서는 이제 수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책성 CRC 체크를 합니다. CRC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내역이 발생을 해야 되죠. 내역을 보내는 내역을. 그러면은 이제 샌더 입장에서는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웨이팅 상태와 그다음에 데이터 웨이팅 데이터 상태랑 웨이트 액널리지 피드백 상태 이 두 개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보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기다렸을 때, 이번에 얘기 아니라 내기네? 라고 하면 어때요? 재전송입니다, 재전송. 그래서 이제 재전송으로 또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LC가 오케이 떴어요. not corrupt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에러가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에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크를 보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거죠. 웨이트에서 에크를 받게 되면 다시 데이터를 웨이팅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게 오면은 여기서 루프로 다시 웨이팅 상태가 계속 돌게 되고 이러한 에러 리커버리 동작으로 이렇게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앞서 이그젠플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액렉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이제 변하죠, 그죠? 여기서부터 봤을 때 넥이면은 루프가 돌고 액이면은 이제 다른 상태로 전이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액렉 플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에크, 네크 같은 경우에 액은 1번이고 넥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이제 1령이 이제 플립돼서 이제 다른 걸로 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데이터 1을 이제 보냈어요. 지금 못 쓰긴 한데. 근데 이제 액을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플립이 돼서 0으로 갔다는 거죠. 처음에 1번 보내다가.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다시 보낼 겁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리시버 쪽에서 봤을 때 이 위쪽 데이터와 이 밑에 데이터가 구분이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리시버 입장에서는 봤을 때 나는 분명히 에크를 보냈기 때문에 요 밑에 온 데이터 요거는 위에 거랑 다를 거다. 같지 않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죠? 리시버 쪽에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그먼트를 이제 결합을 할 때 여기 세그먼트 첫 번째 받은 걸 세그먼트 1이면은 사실상 두 번째 온 거는 세그먼트 1 똑같은 건데 이걸 뒤에다 이렇게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일 자체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구분시켜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데이터 1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퀀스 번호를 붙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왔을 때 여기도 1번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중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거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네?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거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에크를 보냈는데 딴 걸 줘야지 왜 같은 걸 줬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지만 어쨌든 리시버 입장에서는 내가 에크를 보냈는데 뭔가 중간에 잘못돼서 이게 플립이 됐구나. 이사 샌더가 똑같은 걸 또 보냈네. 그럼 요거는 아까 받았던 거니까 버려야지. 이렇게 동작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 결국은 이제 이 뭐냐 이 세그먼트 번호를 하나 1비트 세그먼트 번호가 있어요. 밑에 세그먼트 번호가 있으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제 받고, 1이네? 그리고 또 이제 보내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에크를 준 다음에 뭐 와야 돼요? 0이 와야 되죠, 그죠? 그럼 또 다시 1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 보내고 0, 1, 0 이렇게 1비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죠?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안 보내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갖다가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보낸다. 여러 개를 보낸다. 그럼 1, 0, 막 1, 0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 받고 에크 보내고 또 하나 받고 에크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동작해야지만이 우리가 1비트 시퀀스 번호 가지고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우라고 불러요. 소우. 스탑 앤 웨이트. 하나 받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하나 받고 기다리고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령이면은 충분하냐? 스탑 앤 웨이트로 동작할 때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스탑 앤 웨이트를 쓰게 되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죠? 하나 받고 기다렸다 또 하나 받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동작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굳이 그러면은 이거를 액넥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굳이 이게 이제 잘 받았을 때 1을 보내고 못 받았을 때 0을 보내는데 이게 자꾸만 플리핑 돼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받았을 때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렉을 없애고 그냥 액만 가져가자. 액만 있어도 된다. 액만. 그래서 이제 뭐 보냈을 때 데이터를 보냈을 때 어, 잘 받았다 이러면은 액을 보내고 그죠?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보내는데 액을 안 보내. 그러면은 문제가 여기 있지 않냐. 뭐가 문제냐면 얘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얘가 이제 팩트를 보내다가 없어진 건지 뭐 어쨌든 데이터가 가다가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에러가 발생한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얘 입장에서는. 암만 기다려도 에크가 안 와. 그럼 언제 D1을 보내야 될지 D0를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행위를 해야 된다. 액션을.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데이터가 또 안 오네 라고 하면은 에크를 한번 다시 보내든가. 또는 이 친구가 에크가 안 오네 하면 데이터 1번을 다시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이 나는 데이터 보내고 나는 에크 보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려서는 아무도 해결을 해주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해요. 후속 조치. 그 후속 조치는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전송을 하는 그 오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내고 0번 데이터 보내고 에크가 왔어요. 그리고 또 1번 보냈는데 이제 이번에는 없어졌어요. 스탑. 그러면은 무한정 기다린 게 아니고 어떻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 타임아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킷 1을 보내고 특정 타이머를 걸어주는 타이머를 걸어주고 뭐 특정 시간이 지나도록 에크가 안 오네 에크가 안 오네 하면은 어떻다? 데이터 1을 다시 한번 보내는 에크가 오고 자 이런 식으로 등등한다. 에크가 로스가 발생하면 어떤가요? 그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자 데이터가 없어졌는지 또는 데이터가 에러가 있어서 그냥 무시된 건지 또는 데이터가 잘 갔는데 에크가 중간에 없어진 건지 요 자체는 요 샌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음.
얘만 알죠. 리시버 입장에서만 이제 데이터 잘 받았어 이걸 아는 거지. 이 샌더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잘 갔나, 에크가 오다 죽었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전후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크가 없어졌던 데이터가 없어졌던 간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보낸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이 타임아웃을 그러면 얼마를 잡는 게 적합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0번 보내고 1번 보냈어요. 그 에크가 오는데 이게 조금 느려졌어요.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타임아웃이 나서 못 참고 다시 1번을 보냈다는 거예요. 1번을 보냈어요. 원래는 나는 0번이 와야 되는데 1번이 왔어요. 그럼 뭐, 아, 이거 내가 이전에 여기 받았던 거네 하고 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얘가 1번을 받았으니까 다시 1번은 받았어 하고 다시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이 왔으니까 위에 1번이 왔으니까 0번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1번이 이 0번을 방금 보냈는데 또 1번이 에크가 또 날라왔어요. 또 보내요.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두 번이 또 보내지. 요게 이제 듀플리케이션 또 발생합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early timeout 또는 delayed echo 이런 경우 프리머치 타임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게 현상이 딜레이드 에크가 생겼든 아니면은 그 프리머처 타임아웃, 얼리 타임아웃이 발생했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다? 듀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중복.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게 되면 안 좋겠죠. 물론 이제 많이 받으면 안정성, 릴라이어빌리티는 증가할 텐데 문제는 밴드위스가 많이 소모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가 이제 중복해서 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타이머를 적정하게 세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소 동작을 봤는데, 소 동작이 이제 굉장히 바보같이 동작을 하죠. 자, 데이터 하나 보내고, 패킷 하나 보내고, 또 에크가 오면은 또 데이터 하나 보내고,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능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시간이 이제 보낸 시간, 요 시간 더하기 이제 요 RTT입니다. RTT. 그래서 이제 전체 시간 분의 이제 요 시간, 트랜스미션 시간이죠. 요 트랜스미션 시간이 이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전체 이제 밴드위스에서 쓰는 시간 레이시오잖아요. 시간 비율. 그래서 전체 시간은 RTT 더하기 요건 데이터 레이시입니다. 내가 트랜스미션 데이터 레이시 몇 메가 bps 분의 이제 이 L은 패킷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 메가바이트, 그 바이트.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기가네요. 1기가 bps로 8K 비트를 보내는데 얼마 걸리냐? 8 마이크로 세컨드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랜스미션 딜레이, 트랜스미션 딜레이죠. DT. 네, 이제 DT. 전체 시간분의 요 시간을 구하면은 퍼센트냐면 0.02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1%도 안 돼요. 엄청 효율이 낮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뭐 미국 이 그림인데 땅덩이가 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갔다 왔다 하는데 뭐 20ms 정도밖에 안 걸리겠지만 미국은 동부 서부만 해도 어마하게 이제 퍼파게이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보내고 에크 하나 받고 하나 보내고 에크 하나 받고 이거는 이제 효율이 앞에서 봤듯이 뭐 1%도 안 되는 효율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데이터를 왕창 보내고 에크도 왕창 받는 파이프라이닝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왕창 보내고 에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 위에서부터 아까 패킷 저기 저거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봤듯이 여기서 봤듯이 이제 데이터를 여기 소로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나 와가지고 이제 그 요쪽에 간 다음에 여기서 웨이팅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올 때까지. 자, 근데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왕창 온단 말이에요. 지금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가 뭐 100개가 왔단 말이에요. 패킷이. 100개가 왔으면 어때요? 여기 웨이팅 단계로 넘어갔을 때 에크가 오려면 100개, 여기서부터 100개 에크가 와야 됩니다. 100개가 에크가 오려면은 이제 이 100개 패킷 중에서 어떤 놈은 잘 가고 어떤 놈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죽은 놈이 중간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이 애플리케이션이 준 데이터를 보냈다 하고 기존에는 패킷 하나만 버퍼에 저장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100개를 파이프라인으로 동시에 보내니까 지금은 이 100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놈이 못 가고 어떤 놈이 갔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왕창 100개를 보내고 지금 에크도 줄줄이 이제 오고 있는 와중인데 어떤 놈이 오고 어떤 놈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퍼를 이제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버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내는 쪽도 버퍼가 있어야 되고, 또 올리는 쪽은 당연히 이제 어떤 놈은 오고, 1번 오고, 그 다음 안 오고, 뭐, 그 다음에 2번 오고, 3번, 4번 오고, 그 다음 빠지고, 뭐, 이런 식이면, 이제 이 중간에 빠진 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게 애플리케이션에 올려주려면은, 제 첫 번째 거만 올려주고, 이제 3번이 되고, 3, 4, 그래서 중간에 빠지면 이 인 오더잖아요. 인 오더로 보내야 돼. 요 빠진 애가 수신이 될 때까지 요걸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겠죠, 그죠? 넥으로. 넥이 없다고는 했지만 하여튼 넥 같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버퍼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버퍼가 필요하다, 버퍼가. 그 대신에 일단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보내니까 이제 뭐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똑같은데 DD 똑같은데 이제 여기 세 개 보내니까 DT에 세 개가 곱해진 거예요. 많이 보낼수록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한 번에 보내는 개수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요. 지금 세 배고 N을 뭐 여러 개 보내면은 100, 100 올라가죠. 자, 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버퍼에서 앞에서 이제 봤듯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여러 개 오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시퀀스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시퀀스 번호를 붙여가지고 쭉 들어올 텐데 자, 그러면 에크 줄 때 1번, 2번, 3, 여기 이제 로스가 없다고 칩시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에러가 없었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에크를 보낸다? 이거 좀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야 뭐 이렇게 오겠지만 에크를 갖다가 다 받았다. 그럼 굳이 이렇게 보낼 필요 없이 뭐만 쭉 이때까지 다 받았으니까 뭐만 보낸다? 100번만 에크를 이렇게 보내면 이쪽에서 생각할 때 1에서 100번까지는 다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크도 조금 이제 스마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백엔 같은 경우에는 큐뮬러티브 액을 갖다가 보냅니다. 큐뮬러티브 액.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데까지, 잘 받은 데까지만 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뭐 1번부터 100번까지 데이터를 보내는데 내가 이제 쭉 잘 봤다가 1번에서 54번까지는 잘 왔는데 55번째 데이터가 얘가 세그먼트가 이제 안 오고 56번이 있는 거예요. 7, 그 뒤로는 왔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타임아웃이 됐는데도 55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한다? 1번, 2번, 54를 갖다가 에크를 쭉 보내는 게 아니고 에크 54에 대해서만 보내는 거예요. 앞에 1에서 53까지는 생략하면 54만. 야, 54번까지는 잘 받았어. 이제 샌더가 55번부터 보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샌더가 55번부터 이후에 다시 보내겠죠. 55를 못 받았다 했으니까 55, 56, 57 뭐 이렇게 보낼 텐데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자 56, 57 이건 잘 받았잖아 이러면 이제 뭐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밴드위스의 그 낭비가 이중 전송이 발생을 해서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하겠죠. 구현이 이제 단순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게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자, 58번 안 오고 59번 왔고 이제 지금 버퍼에 이제 60번까지 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못 받은 거 보내자. 못 받은 거. 그래서 원액 넥에 대한 걸 갖다 셀렉티브하게 보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받았으니까 안 받았던 건 뭐 있지? 자, 55번 안 받았고, 그 다음에 58번 안 받았고. 자, 여기 두 개에 대해서만 4개 보내자.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만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쭉 보내다가 요걸 다시 재전송을 보내. 그리고 예를 들어서 55, 58만 보냈네 이러면은 58까지는 이미 다 간 걸로 치는 거예요. 아니 54까지는 그죠? 54까지는 다 전송이 됐구나. 그 이후에 55, 58만 일단 보내보자. 그러다가 54, 55, 58이 다 수신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61, 62가 안 왔네? 62 빠지고 63, 64가 빠졌네? 네? 나중에 이제 내부로 62, 64 이렇게 보면은 61까지는 다 자가겠구나.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놨어요. 요게 이제 저기 샌더 버퍼입니다. 샌더 버퍼가 있는데 초록색은 이미 이제 버퍼에서 사라진 애들이에요. 옛날에 보냈고 이제 에크가 이미 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버렸어요. 없어진 애들이고 이제 이 상자 안에 있는 게 메모리 있는 버퍼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색깔 안 칠해져 있는 건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요 샌더의 버퍼 내용을 보면 이제 패킷들이 꽉 차 있죠. 근데 노란색 패킷, 파란색 패킷이 있는데 세그먼트라고 해야 되겠죠. 노란색 세그먼트, 파란색 세그먼트가 있는데 노란색은 에크가 안 왔습니다. 아직. 에크가 안 오고 파란색은 요거 파란색 아직 안 보냈어요. 이거는 보내지 않고 이제 보내려고 해요.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내려와서 버퍼에 저장이 된 거고 요거 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파란색까지 애플리케이션에서 밀어 넣었어요. 버퍼에다가 소켓 버퍼에다가 집어넣는 거. 넣어가지고 이제 파란색부터 계속 보내겠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낼 겁니다. 보내면서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윈도우가 슬라이딩 되려면 에크가 와야 돼요. 에크가.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이게 이제 요 번호로, 요 시퀀스 번호로 에크가 날라왔다. 응?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다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요만큼 이제 윈도우가 무빙하는 겁니다. 무빙한다는 뜻은 여기 이제 애플리케이션 버퍼에서 더 썼다는 얘기예요. 패킷 세그먼트를.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보내면서 패킷을 보내잖아요. 그죠? 전송하면서 타이머가 걸려 있습니다. 타이머가 걸려 있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스톨이 된 겁니다. 윈도우가 멈춰서요. 스톨. 윈도우가 스톨 되면서 이제 여기 타이머가 돌죠. 그죠? 그래서 타이머가 돌다가 이게 익스파이어 됐다. 멈춰가지고 타임아웃 시간 동안 몇 초간 멈춰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요 샌더가 여기 있는 이 버퍼에 있는 패킷을 다 보내는 거예요. 비행기를. 한꺼번에 쫙 다시 재전송. 그래서 이게 뭐다? 500개입니다. 100개의 즉 요 안에 있는 버퍼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 데이터를 다 보내버린다. 그중에 뭐 중복이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샌더 입장에서는 뭐 리시버가 뭘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받았고 아직 에크가 안 왔을 뿐인데 다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전송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건데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쓰는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의 세그먼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어요. 파이프라이닝을. 얘를 동시에 보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쭉 이제 에크가 날라오는데 에크가 이제 1번까지 날라왔어요. 2번 날라왔으니까 이제 1번까지는 이 윈도우가 슬라이딩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받았으니까 버리는 거에서 그 대신에 이제 새로운 4번, 5번을 이제 더 추가로 전송을 해주죠. 4번과 4번, 5번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전송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이 이제 그가 이렇게 쭉 가고 근데 이제 여기 그 에크가 에크 1이 가고 음, 이 동작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5번까지 보내고 이제 기다리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필요한 에크가 2번입니다. 2번. 여기서는 계속 1번을 보낸다고 돼 있는데 요거 요 동작이 뭐 리시버 쪽에서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크가 이제 이번 에크가 오지 않으면은
자, 2번 패킷 트랜스미션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타임아웃이 남는 거예요. 더 이상 에크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윈도우에 있는 2에서 5번까지 데이터를 다 보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실제로는 2번만 못 받았잖아요. 25 입장에서는 2번만 안 오고 나머지 다 잘 받았거든요. 4번 오고. 3, 4, 5는 다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3, 4, 5는 중복해서 받게 됩니다. 중복해서 받으면 이제 에크가 이렇게 가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셀렉티브 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킷당 인디비주얼한 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못 받은 액에 대해서 못 받은 액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 패킷을 재전송한다. 이 트랜스미션을 해준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이 example 그림을 보면은 그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여줬던 내용과 동일한 그림입니다. 자, 동작 방식을 보면은 앞에서 example과 비교를 해보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번이 로스가 났어요. 어쨌든 2번까지 이제 쭉 가 2번에서 이렇게 가서 멈춰 있는 상태고 4번, 5번을 보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3번을 이제 받았던 거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큐뮬러티브 액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 요 큐뮬러티브 액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큐뮬러티브 액을 이제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큐뮬러티브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셀렉티브 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2번이 로스가 나면 뭐 그거 무시하고 3번이 왔을 때 3번에 대해서 셀렉티브 액을 보냅니다. 셀렉티브 액을 보내고 또 4번, 5번 오면은 또 셀렉티브 액을 보냅니다. 요거 뒤에 4번, 5번 액은 이제 그 패킷 2에 대한 타임 익스파이어 되기 이후에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4번, 5번 하고 3번이 들어왔는데 또 익스파이어가 났죠. 패킷 2가 익스파이어 나면 지금 현재 이제 보낼 때는 2번, 4번, 5번을 다시 보냅니다. 여기는 이제 타임 아웃 난 것만 이제 보내게 돼 있는데